안녕하세요. 썬라인 선상로 필드스텝 최진호입니다. 오늘도 참돔 타이라바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구독자분들께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이제 해주시고 시청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의 뜻을 좀 전하기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벤트 이제 선물로 시마노의 그 선글라스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산 비흥항의 타이라바로 아주 유명한 선단이죠. 백고모 무료 승선권도 협찬을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작은 보답을 드리고자 제가 이제 소정을 선물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벤트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는 차후에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이제 타이라바, 참돔이 타이라바를 왜 무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타이라바 낚시를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할 정도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 타이라바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뭐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 먹을 것 같이 생기지도 않은 것을 왜 참돔들이 쫓는가, 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참돔 이제 타이라바. 위에는 이제 납덩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고무나 실리콘 재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루어예요. 참돔이 실질적으로 먹는 그 먹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참돔들이 타이라바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궁금증이나 호기심만이 아니라 잘 알아두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이제 타이 조합법이라든가 뭐 패턴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럴 때 이 참돔들이 필드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먹이 형태를 취하는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셔야 타이 조합법이나 뭐 패턴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참돔이 왜 이 타이라바를 쫓는가,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돔을 잡기 위해서 여러 필드에서 낚시를 제가 이제 해봤는데요. 각 필드마다 참돔들의 그 먹이 섭식 형태가 상당히 다릅니다. 서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뻘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죠. 수심도 그렇게 깊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먹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돔들이 바닥권을 회유를 하고 바닥에 있는 뭐 쏙이나 게, 지렁이 이런 것들을 주로 잡아먹어요. 어쩌다 뭐 멸치어군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만 위를 쳐다보고 베이트를 사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물색도 좋고 바닥에도 뭐 먹을 것이 꽤 있지만은 이 중층에도 뭐 여러 이제 뭐 베이트가 될 수 있는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참돔들이 바닥을 벗어나서 뭐 중층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올라와서 이제 물고기를 쫓으면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라바를 운영하는 패턴도 상당히 좀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서해와 제주도를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해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 지형에 베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게, 쏙, 새우 이런 것들을 주로 잡아먹고 삽니다. 참돔들이.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서 참돔 타이라바를 하는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최대한 타이라바를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빠른 리트리브보다는 천천히 데드슬로우 리트리브를 통해서 바닥권에 있는 참돔들을 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돔 타이라바를 운영을 하면서 리트리브를 하게 되면은 뭐 20바퀴, 30바퀴, 50바퀴 이렇게까지 따라오는 참돔은 상당히 드물어요. 뭐 도테라 상황, 뭐 흘림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이 감더라도 타이라바가 많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낚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10바퀴, 많아 15바퀴 이내에서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돔들이 바닥에 있는 베이트들을 주로 먹는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타이라바를 먹이로 인식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증거는 참돔들이 이제 배전으로 올라왔을 때에 그 토해내는 베이트들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토해내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개를 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렁이를 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사는 쭈꾸미 같은 것들을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항문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참돔이 이제 배전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 수압 차이에서 이제 팽압 때문에 항문으로도 그 먹었던 음식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문을 보면은 뭐 돌과 게 껍질이 막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토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항문으로 나오는 것도 없다. 그러면은 한 번씩 그냥 배를 갈라봅니다. 그래서 위에 들어있는 베이트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은 것들은 게, 지렁이, 새우, 쏙, 뭐 쭈꾸미 이런 종류의 베이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제주도권에서 타이라바를 하게 되면요. 참돔들이 바닥권보다는 바닥에서 조금 떠 있는 곳부터 뭐 중층까지 입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특이한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리트리브를 50바퀴 정도 하다가 회수 사인이 이제 들어와서 회수를 막 하고 있는데 중층에서 대거가 꽝 하고 때렸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바닥에서만 먹이 활동을 한다고 생각했던 물고기들이 중층까지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참돔들의 베이트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요. 물고기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돔들이 어떠한 먹이 활동을 하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타이라바의 이제 패턴이라든가 타이라바의 조합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구사들에서는 이 타이라바를 개발을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타이라바가 이제 유형을 하게 되면은 이 스커트라든가 타이가 진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진동 주파수가 실제로 참돔들이 먹는 그 베이트들의 파동 주파수와 닮게끔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뭐 야마시타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뭐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참돔들이 최대한 이 타이라바를 먹이로 인식하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타이라바 이렇게 이제 헤드가 있고 여기 길게 쭉쭉 나와 있죠. 이 유영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은 개가 수중을 헤엄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타이라바 헤드가 몸통이 되고 타이가 펄럭펄럭거리는 모습이 개의 그 뒷다리 수영하는 뒷다리가 펄럭펄럭거리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참돔들이 이 타이라바가 개가 유영하는 그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와서 공격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돔이 타이라바를 공격하는 이유는 단순히 뭐 맛이나 뭐 냄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모양이라든가 파동과 같은 부분들이 베이트들과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전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냥 먹으려고 하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에 쫓아와서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먹이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은 타이라바가 어떻게 이제 시작됐나 이 부분을 또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100년 전에 규슈의 이제 오이타현 그쪽에서 이제 한 어부가 참돔을 잡기 위해서 생새우를 준비를 해갔었는데 그 생새우가 다 떨어져서 생새우와 함께 담아뒀던 해초를 바늘에다 끼워서 달고 똑같이 이제 낚시를 했더니 참돔이 물었다. 거기서 이제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부가 새우를 사가지 않고 준비해가지 않고 낚시를 나갔는데 새우에 못지않은 그런 족과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했고 그 비결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새우가 아닌 일반 해초를 달아서 낚시를 하더라도 참돔이 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퍼져 나가서 고무를 달거나 실리콘을 달거나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타이라바의 원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돔들 같은 경우에는 꼭 생미끼가 아니더라도 생미끼와 이제 유사한 그런 파동과 모양을 이제 가지고 있는 루어 미끼라고 하면은 충분히 입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참돔 타이라바의 매력은 상당히 다양한 패턴으로 참돔을 공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 때문에 낚시가 상당히 이제 재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패턴과 타이의 조합으로 참돔을 낚아낼 수 있다는 것은
참돔이 가지고 있는 그 식탐이 대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참돔이 다양한 그 생물들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그 필드에서 어떠한 베이트를 대상으로 참돔이 먹이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타이 조합이나 패턴을 다르게 해준다면 항상 다른 재미를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돔 타이라바가 재미있는 낚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돔이 타이라바를 쫓는 것, 이 부분도 이제 궁금하셨지만은 그 부분을 이해하시기 전에 먼저 타이라바의 먹이 활동에 대한 그 습성을 이해하시면 더 넓은 부분을 이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 실제 필드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타이의 조합이라든가 헤드의 선택, 그 다음에 패턴, 운용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주시면은 참돔 타이라바의 또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구독자 이벤트 이렇게 큰 선물과 함께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